안녕하세요, 용쌤입니다. 이제 파트 2 승강기 안전관리 쪽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. 자, 일단 제일 먼저 챕터 1에 승강기 안전기준 및 취급 이렇게 해서 나오죠. 그래서 뭐 안전기준을 알아보자 했는데 일단은 법이 좀 바뀌었어요. 그래서 법이 바뀌었고, 그리고 이 파트 부분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일단 어렵진 않은데 이거 어려워하시는 분도 있긴 있어요. 자,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옛날하고 이름이 바뀌었죠. 그래서 뭐 바뀐 정도라서 별 내용은 없는데 그냥 이름만 바뀌었어요. 이거 뭐 법을 이름을 묻는 시험 문제는 안 나올 겁니다. 그렇죠? 그래서 이름을 묻기보다는 목적이 뭐냐 뭐 이런 거나 물어보겠죠. 그래서 목적은 주로 승강기 이용자의 생명 등을 보호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, 그 외에 나머지 뭐 안전성 확보 뭐 붙어 있을 수 있겠죠. 뭐 그런 내용이 나올 겁니다.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등장하는 게 관리 주체예요. 관리 주체가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. 근데 가끔씩 한 번씩 나오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금방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. 왜냐면 이게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,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법령집 같은 거를 이렇게 보시면 자주 접할 수 있는 그런 용어들이거든요.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걸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존재할 수 있는데, 우리 좀 나이가 좀 어리신 분들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. 왜냐면 이게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가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, 법적인 용어다 보니까 법령에서 그걸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제가 제 입장에서 보면 별로 내용도 없는데 그냥 읽어보면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, 이런 문제가 유독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, 그런 분들이 보통 이제 이렇게 이런 용어들을 많이 접하지 않으신 분들 됩니다. 그래서 한번 보시면서 조금 쉽게 해석을 해서 이걸 머릿속에 암기하려고 해보시는 게 좋아요. 자, 일단은 제일 먼저 승강기 관리 주체는 승강기 소유자나 승강기 관리자 또는 계약의 승강기를 안전관리 책임 권한을 부여한 자. 한데 제일 쉬운 게 승강기 관리 주체는 누구예요? 물으시면 사장님이죠, 뭐. 그렇죠? 사장님이 관리 주체, 사장님이. 그래서 승강기 소유자가 누굽니까? 사장님이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사장님이 관리를 해야 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. 그 사람이 관리 주체입니다. 두 번째는 사장님 바쁜데 그 승강기 일일이 다 관리할 수 없잖아요. 그렇죠? 그럴 경우에는 승강기 운행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대신 선임을 하는 거죠. 그렇죠? 근데 관리 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는 뭐 사장님이 직접 하겠다는데 그거는 뭐 관계 없잖아요. 그렇죠? 선임이고 나발이고. 그렇죠? 그런 얘기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시면 관리 주체는 선임을 했을 경우에는 안전공 그 승강기 3개월 만에 3개월 이내 3개월마다가 아니고 3개월 이내에 사실 그 선임을 했다는 사실 자체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를 해야 됩니다. 그렇죠? 뭐 장관한테 직접 얼굴 만나서 통보하는 건 아니고 그죠? 행정안전부에다가 알려야 되는 거죠. 보통은 이제 이걸 갖다가 대하는 데가 어디냐 그러면 이제 승강기 안전관리공단이겠죠. 그 다음에 만약에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있으니까 사장님 관리 주체는 그냥 탱탱거리고 놀아야 되느냐, 그건 아니죠. 관리 주체가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관리를 똑바로 하는지 지도 감독을 해야겠죠. 그런 내용입니다. 그 다음에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 3개월 이내에 뭡니까? 보통 승강기 관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. 그렇죠? 그런데 만약에 다만 사장님이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는 사장님이 받아야겠죠. 그 교육을. 그래서 사장님이 그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자체 점검 또 역시 사장님이 권한이고 올 1회 이상 해야 되고, 그 결과를 승강기 안전종합점검망에 입력을 해야 되겠죠. 근데 뭐 안전관리자 있으면 안전관리자 시기겠죠. 그 다음에 만약에 승강기 결함이 있거나 7번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사장님이 보수해야 됩니다. 사장님이 직접 뭐 와서 고치라는 뜻이 아니고 사장님이 책임지고 고쳐놔야 된다는 뜻이고, 그때 끝날 때까지 운행을 하지 말아야겠죠. 만약 사고 나면 어떡할 겁니까? 그쵸? 그 다음에 이제 사장님이 자체 점검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는, 그쵸? 다른 업체에다 맡기면 되겠죠. 그게 이제 승강기 대행업체겠죠. 유지 관리를 대행하는 업체입니다. 그쵸? 그 다음에 승강기 검사는 누가 받아요? 그럼 사장님이 받겠죠.
정기검사, 수시검사 이런 검사들은 사장님이 받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뭐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것도 승강기 안전공단에다 통보를 하는데 누가 해야 돼요? 그러면 역시 사장님이 하는 거예요. 예. 단지 사장님이 직접 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시키겠죠. 알려라, 뭐 적어라, 뭐 이런 거. 안전관리자가 그거 해주려고 있는 거겠죠.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의 책임은 승강기 운행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작성합니다. 언제부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행을 할 것이고, 왜? 본인이 이제 관리하기로 했으니까. 그 다음에 이제 비상연락망도 작성해야 되겠죠. 사고가 났을 때는 뭐, 119도 전화해야 되고, 그 다음에 사장님한테도 전화해야 되고, 자기도 알아야 되고, 뭐 그런 거 쭉 적어놨을 거예요. 그 다음에 만약에 아까 저 유지관리 업체에 대행을 하게 한다 했죠. 그럴 경우에는 그 관리업자들에 대한 관리 감독도 해줘야겠죠. 왜? 사장님 대신 해야 되니까. 그 다음에 아까 중대한 사고나 중대한 고장의 통보는 사장님한테도 하고 아까 사장님이 승강기 안전관리공단에 통보해야 되니까 대신 통보할 수도 있겠죠. 뭐 그런 거. 그 다음에 이 승강기 내에 갇힌 이용자를 신속하게 구출하기 위한 승강기 조작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하면 안 돼. 그래서 이거는 관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해야 되고 역시 마찬가지로 피라미드 엘리베이터 운행도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승강기 비상 열쇠 같은 게 있겠죠. 이런 거는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다른 사람한테 막 맡기거나 줄 수도 안 되겠죠. 그쵸? 그래서 뭐 굳이 줘야 된다면 아까 대행업체 안전관리 기술하는 사람들하고 뭐 119 온 사람들하고는 줘야겠죠. 뭐 이런 내용입니다. 그래서 읽어보시면 어려운 게 없어요. 그리고 나서 요거는 저번 책에는 제가 이렇게 넣어놨는데 운전자 준상을 하도 시험 문제 안 나오고 별 내용이 없길래 빼버렸어요. 빼버렸는데 이번 사회 보고 나니까 어, 사회 시험 문제 보고 나다 보니까 있더라고. 그래서 그냥 한번 보시라고 하면 다시 한번 이렇게 잠깐 이렇게 보여드린 거예요. 그래서 별 내용은 없는데 그때 사회 요번 2019년 사회 시험 문제에 나온 게 질병 피로등을 느낄 때 안전관리 또는 관리주체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운전을 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 틀린 거예요. 그죠? 아니 무슨 병에 걸린 사람이 운전을 합니까? 그쵸?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. 예, 그런 얘기예요. 그죠? 그 다음 뭐 나머지 읽어보면 뭐 술이 취한 채 운전하지 말아라. 그 다음에 적재 하중을 초과하지 말아라. 다 많은 말이 맞는 말이잖아요. 그쵸? 이걸 굳이 뭐 외운다고 하는 문제는 아닙니다. 그래서 한 번만 읽어보시면 어, 상적으로 이런 용어 자체가 이수하신 분은 금방 할 건데 이런 거를 보고 이 문제를 보면 이 글을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랬죠. 그런 분들만 좀 한 두세 번 정도 좀 보시면서 이해를 하려고 좀 하시면 될 것 같아. 아니면 저 새 책 여기 공간이 있으니까 이 내용을 잠깐 몇 가지만 필요한 내용만 이렇게 옮겨 적어 놓으셔도 되고요. 이해 안 되는 것만. 자, 그 다음에 역시 안전관리자는 뭐 고장일지라든지 그런 기록 관리도 해야 되고, 그 다음 나머지 읽어보시면 뭐 잠금 상태, 그 다음에 뭐 뭡니까 열쇠 관리, 그 다음에 뭐 비상통화장치 작동 여부 이런 것도 확인을 해줘야겠죠.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제일 시험에 잘 나올 만한 거는 제가 보니까 이용자가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나올 거라 보는데 실제로 시험 문제는 제일 적죠. 그래가지고 아마 당분간 뭡니까 법령이 바뀌어 가지고 내용 내우기가 좀 그러면 이용자 준상이 뭐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좀 나올 거라고 봅니다. 자, 그래서 뭐 쭉 읽어보시면 충격을 가하지 말 거, 손과 발을 대지 말 거, 강제로 열지 말 거, 이게 나오는데 이거 전부 어디서 본 거예요? 그 승강기 타면 옆에 붙어 있더라 아닙니까? 그쵸? 승강기 타면 옆에 종이 같은 거, 주의사항 같은 거, 뛰지 마시오,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강제로 문을 열지 마시오, 뭐 이런 거 적혀 있더라 아닙니까? 그런 거 한 번만 읽어봐도 대강 이 나오는 내용도 알 수 있잖아요. 그쵸? 그런 내용입니다. 그 다음에 뭐 주의하는 거는, 음, 뭐 이 정도? 갇힌 경우에 임의로 판단해서 탈출을 시도하지 말 것 같은 경우. 우리가 승강기 타고 있으니까 만약에 사고가 나면 탈출을 해야겠죠. 그래서 탈출을 할 거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거예요. 탈출하면 안 돼. 탈출을 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은 거예요. 원칙적으로는. 그렇죠?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불났을 때 불났을 때 화재시는 엘리베이터 쓰면 돼야 안 돼요? 안 되죠. 그래서 화재시는 계단을 이용해야 됩니다. 이것도 뭐 그렇죠. 그 승강기 타보시면 옆에 적혀 있어요, 보통.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나오면 또 이 말 자체가 이수하지 않으니까
또 틀릴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애완동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안고 타는 게 좋아요. 원래는 안고 타는 게 좋고, 이게 질질 끌고 타다가 만에 하나 이 줄이 걸려 있는데 문이 닫히거나 이러면 이거는 그냥 사고가 아니고 대참사가 생기는 거죠. 그렇죠? 그런 얘기 주의해야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에스컬레이터하고 무빙 워크를 해가지고 에스컬레이터 이용자 준상도 많이 나옵니다.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거 섞어가지고는 문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. 이게 어려운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. 이게 어려운 내용은 절대 아닌데 말을 잘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느냐, 그 다음에 상식적인 그 용어에 대해서 익숙하느냐 익숙하지 않느냐 가지고 약간씩 이 갭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건 별로 아이고 뭐 이런 거 나와가지고 쉽던데요 이러시는 분들이 꽤 많고, 그 다음에 이제 좀 나이가 좀 어리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던데요 하시는 분이 좀 있어요. 그 두 차이가 이런 이제 상식적인 용어가 익숙하냐 익숙하지 않냐 차이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. 그래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런 용어가 좀 익숙하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나이가 좀 이렇게 어리신 분들은 이런 용어가 좀 어렵다고 느끼시면 한 번 보지 말고 한 번, 두 번, 세 번 봐가지고 내가 말을 좀 뭐 하는 말인지 정도만 알아들 정도는 좀 봐두시라는 얘기 아시겠죠? 예. 자, 그 다음에 문제를 하나 풀어보죠. 자, 이용자 안전수칙으로 맞지 않는 것은 해서 아까 보셨던 운행 중 고장으로 정지하면 9초시까지 탈출을 시도하지 않아야 한다. 그쵸? 이런 거는 당연히 그렇고, 요거는 이게 탈출을 시도한다가 있어도 사람이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한번 봐두시고, 그 다음에 칸에서 뛰면 돼야 안 돼요? 뛰지 말라 했잖아요. 그쵸? 이런 거는 틀린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승강기 이제 법정 시험입니다. 이런 거는 시험에 잘 나오죠. 왜? 4개짜리죠, 4개짜리. 우리가 푸는 문제가 사지선다형이다 보니 하나만 싹 바꿔버려도 이제 그게 시험 문제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옛날에는 완성 검사를 했는데 지금은 설치 검사로 이렇게 어, 법규에 용어가 이렇게 적혀 있는데 같은 겁니다. 그래서 처음에 만들 때 하는 설치 검사, 그 다음에 정기 검사는 보통 1년에 한 번씩 받는 게 있고, 그 다음에 크게 뭐 고장이 나가지고 부속을 교체인 경우나 아니면 주요 부속이 바뀐 경우, 그쵸? 그런 경우에 수시 검사를 하기도 하고, 그 다음에 보통 중대사고 발생하는 경우에도 하는데, 보통 한 15년이 지난, 뭐랄까요, 굉장히 오래된 제품인 경우는 보통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새로 교체해야 되겠죠.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계속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럴 경우에는 3년에 한 번씩이라도 계속 정밀 안전 검사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은 어, 문제를 예방해야겠죠. 그래서 아예 승강기를 새로 싹 뜯어 고쳐서 교체하든지, 안 되면 교체하기 전까지는 이렇게라도 해야만 될 거겠죠. 그래서 정밀 안전 검사도 있구나.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자체 점검인데, 이거 월 1회 이상 실시합니다. 그래서 보통 관리 주체가 주로 승가하는데 주로 유지 관리 업체한테 많이 맡기죠. 자, 문제는 이제 여기가 법령이 많이 바뀌었다는 사실이죠. 이게 참 애매한데 양이 되게 많어. 그 다음에 옛날에는 1개월, 3개월, 6개월, 12개월짜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12개월이 없어졌어요. 왜? 어차피 정기검사가 1년에 한 번이잖아요. 그죠? 정기검사할 때 넣어버리면 되니까 굳이 이걸 따로 뭐 12개월에 한 번씩 검사할 필요가 없겠죠. 그러면서 약간씩 이제 개월수가 바뀐 애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옛날 문제가 안 맞는 거예요. 그쵸? 그래서 그런 거를 저 뒤쪽에 다시 제가 그 설명을 한번 다시 하고 있으니까 그 뒤쪽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, 여기서는 이렇게 모아놨는데 이게 한 번에 쳐다보고 있으면 뭐 어지러질합니다. 잘 안 보여요. 그래서 여기 모아놓은 거는 나중에 혹시나 문제나 기출 문제 보실 때 좀 찾아보기 편하라고 이렇게 모아놓은 것 뿐입니다.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요 앞에 넘어와가지고 여기 좀 있으니까 쭉 한번 찾아보는 거죠. 뭐 물론 외우겠다고 생각하시면 일단은 뭐 6개월에 한 번부터 이게 제일 짧으니까 외워보고, 그 다음에 중복되지 않는 애들 뭐 에어프른이라든지 이런 거는 여기 하나밖에 없잖아요. 그쵸? 뭐 이런 거라든지 한번 찾아보고, 일단 뒤쪽에서 보시고 찾을 수 있는 내용을 한번 외워보고 안 되면 그냥 때려치웁니다. 이건 너무 외우기 힘들어. 그래서 나중에 기출 문제 있는 것만 주장창 외우고 가는 수밖에 없을 거예요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이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, 양이.
그 다음에 보수 또는 점검 시 안전 조치는 보수 점검 중 이렇게 보면 우리가 보통 그 승강기 고친다고 이렇게 붙여놨잖아요. 그쵸? 점검 중 이런 거. 그러면 그 사용 금지 편말이 붙어 있을 것이고, 그 다음에 뭐 수리한다고 이렇게 뭐 안내 문구가 있었겠죠. 거기에 이제 소요 시간 언제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, 그 다음에 누가 점검하는지, 그 다음에 뭐 다른 거는 이제 그 가지 못하게 그 안전 펜스 세워놓은 거 있고, 그 다음에 운행을 안 하고 있겠죠. 뭐 이런 내용입니다. 그래서 읽어보시면 이것도 뭐 물론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 읽어보면 답 찾는데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. 자,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시면 관리 주체가 승강기 유지 관리 시 유지 관리 중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안전조로 틀린 거죠. 자, 일단은 사용 금지 표시는 당연히 해야겠죠. 그 다음에 위험 요소 및 주의사항도 알릴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, 이 주의사항 같은 경우는 언제 돼 있어요? 그 평상시에도 늘 붙어 있더라 아닙니까? 그쵸? 그래서 승강기 주의사항 같은 거나 위험 요소 표시는 평상시에도 승강기 근처에 다 안에도 붙어 있고 밖에도 주의사항도 붙어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거는 관계없는 거고, 그 다음에 작업하는 사람 이름이나 연락처 있어야 되고, 그 다음에 소요시간은 적혀 있어야 되겠죠. 이거는 이 문제가 왜 들어왔나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만 이 문제는 꼬표를 칩시다. 왜냐하면 바뀌었어요. 네, 바뀌어갖고 안 맞아요. 일단은 뭐 이동 케이블만 봐도 이게 6개월에 한 1회인데 저 뒤에 150페이지 보시면 3개월에 1회로 돼 있어요. 그래서 일단은 이 내용 자체 답이 이동 케이블인데 이게 안 맞거든요 지금. 그쵸?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은 제껴버리고, 혹시나 여기 나온 내용 중 건상기라든지 비상정지장치 스위치라든지 승강장 버튼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앞에 있으니까 한 번씩 쭉 찾아보시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. 자, 사고 발생 시 조치는 당연히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뭐 사람 인명 구조가 제일 우선이겠죠.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신속히 연락해가지고 뭐 119를 부른다든지, 그 다음에 사장님한테 알린다든지, 그 다음에 이걸 해야 되겠죠.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현장의 사고 조사가 되겠죠. 현장 보존을 해야 될 것이고,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야겠죠. 뭐 그런 내용입니다. 그래서 뭐 별로 시험은 나오는 건 아닌데 그냥 참고로 한번 보시고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요 첫 번째 챕터 1 정도를 마치고, 일단은 뒤에 나온 내용들은 대부분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용어만 좀 알아들을 수 있을 수준하고, 그 다음에 몇 가지 용어만 이렇게 정리해서 외울 수 있는 수준만 해놓으시면, 어차피 되게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는 요것만 아무리 봐도 찾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런 거는 버리고 대신에 뭐 이런 기본적인 문제들, 여기 나왔던 문제들, 이런 용어적인 용어만 이해해도 풀 수 있는 문제들, 이런 것 쪽으로 좀 치중을 해주시는 게 앞으로 공부하는데도 덜 힘들고 성과도 잘 나오리라 봅니다.